자, 다음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삼성 반도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우리 카스베님 전공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삼성사. 네, 전공인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삼성제 화성 사업장을 가서 네. 되게 격려를 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저거 하나 지을 돈이면 네. 인천공항 3개 짓습니다. 옆에서 귀요미 요 네. 손짓하는 분위기가 근데 이재용 사장이 얼굴이 이제 보면 볼수록 잘생긴 것 같아요. 호감상이야, 호감상. 그 뿌띠를 계승하는 느낌이 아, 들어서. 그렇죠. 아, 뿌띠상이야.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또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우리가 뭐 엄청난 삼성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을 먹었지만 마진이 비메모리가 더 좋다. 그래서 비메모리도 우리가 하면은 잘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이 하면 잘할 수 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엄청나게 큰 삼성도 화성 공장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렇죠. 대단히 큰 돈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데 말이죠. 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시스템 반도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지 센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세상을 바꿨지만 저는 핸드폰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정말 많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출력해서 앨범에 이제 쌓아놓은 그렇죠. 걸로 이제 봤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 제 애기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고 그걸 정리하는 것도 일일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질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니에서 사실 꿀을 엄청 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예. 네, 그 CCD는 코닥인 거고 그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이미지 그 센서 이미지 네. 반도체를 소니에서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전 세계를 이제 장악을 했죠. 특히 카메라 시장에서는 소니 반도체 그 소니 그 이미지 센서의 그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캐논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서는 소니 거를 가져다가 튜닝만 살짝 해가지고 쓰는 정도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도 한 50% 이상을 이제 소니가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핸드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네. 삼성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이제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하나 만들 때마다 이미지 센서가 꼬박꼬박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애플 신제품 보셨죠? 렌즈 3개 여기 렌즈 3개 달아놓고서 엄청 못생겨가지고 막 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렌즈랑 그런 과학 기술이랑 이미지 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센서가 핸드폰에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곳곳에 많이 달리게 되잖아요. 굳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제 그 카메라에 그 많이 달리게 되는데 삼성이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네, 예전에도 사실은 삼성 광학이 그래도 뭐 카메라나 나쁘지 이런 않았어요. 것들을 네. 나쁘지 않은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네, 그때가 삼성이 NX 정확히 얘기하면 NX500, NX1이라는 그 마지막 그 삼성의 그 카메라인데 그 NX1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거만한 그 동영상 촬영 성능을 내는 카메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캐논이니 뭐 소니니 뭐 요즘 뭐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센서가 그 좀 조만한 센서 그 중에서는 크롭 센서 중에서는 삼성이 만든 그 NX1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네. 그거만한 게 없다라는 평을 받고 아직도 명기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삼성이 광학 기술을 접으면서 들어갔던 게 신사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데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줄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카메라였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요즘에 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증거 인멸을 했었던 게 지금 걸려서 네, 삼성 미래전략 네, 미전실이라고 하죠. 미전실 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되는. 네.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기사가. 네, 아니 바이오로직스에 삼성전자가 임원이 왜 잡혀 보니까 결국 전사적으로 이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네.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거를 관여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 네. 이게 웃으면서 이거를 했었던 이재용 이걸 어떻게 될까? 뭐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자면, 저도 뭐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닌데 삼성 그 미래전략실 그 미전실이 아니라 좀 이름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미래전략실 지금 미전실의 말고 이름 바뀌었어요. 데스크 네. 없앴죠. 네, 없앴죠. 없앴으니까 네. 거기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서버랑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밑에 그 전산실이었나요? 거기 바닥을 뜯어가지고 밑에 전선을 좀 치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왜 거기다 숨겼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잘 숨기는 데래요. 거기에 밑에 공간이 좀 이렇게 있고 전선 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을 좀 비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에 이렇게 짱박아 놓은 거가 한 2개가 걸렸다 그러죠. 그걸 그냥 폐기 처분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일부를 폐기 처분을 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다 폐기는 못하고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를 지시를 한 사람이 그 미래전략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증거인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삼성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개인적인 일탈. 네. 네, 삼성 미전실이 호표기예요, 삼국지에. 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 회장님을 위해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제가 미전실 출신인 몇몇 분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랑은 대화를 하면 약간 위화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삼성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거의 100 이상인 사람들이죠. 100 이상인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목적이 뭐냐 하면 이재용과 이건희 일가의 발전과 안녕이 삼성그룹의 발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삼성그룹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장 일가, 삼성, 국가 세 개를 삼위일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철저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꼬리 자르기를 당해도 자기가 묻고 갈 사람들이에요. 미전실이 정말 독특하지만 거기에 있는 개개인들은 굉장히 인정받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딱 잡으면은 정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딱 됐었는데 약간 요즘에 흔들리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다리가 마련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공장 그 넓은데 콕 집어서 거기를 파봤으면 누가 제보를 해주지 않고서야 네. 거기 있는 게 그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세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 그 난공불락의 삼성에서 제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그 콜옵션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를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걱정이 맞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사줄 테니까 니들이 실행을 해줘라고 했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회계사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뭐 그거는 뭐 코에 깨면 코에 대고 이렇게 맞으면 맞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어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약간씩 이제 손을 떼기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그때 접었던 이미징 센서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좀 오히려 하네요. 이 바이오로직스가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네. 국가적인 투자를 삼성이 할 테니 나를 잡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재용도 이건희가 반도체로 읽었듯이 이재용도 뭔가 자기의 이제 핵심 업적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다고 봐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랑 가장 관계가 깊기도 했죠. 그 삼성물산이랑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모직에서 이제 투자를 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승계가 끝났잖아요. 삼성 그걸 하면서.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쩌면은 일단 그때는 메인이었지만 지금은 좀 약간 전망이 어둡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우리가 늘 계속 다뤘지만 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뻥튀기를 시킨 이유는 결국은 삼성전자를 세금 안 내고 먹기 위한 거였잖아요.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기 위해서 물산과 합쳐야 되고, 그게 다 에버랜드서부터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그 정말 꼼꼼하게 들어갔었던 이 시나리오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이거 마무리 못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하고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말도 사주고 온갖 진짜 그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이거를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무리수를 막 둬가면서. 저는 박근혜 정권 때 마무리를 지려고라기보다는 그 뿌띠거니 형님이 쓰러져서 좀 급해지지 않았나. 아니 저는 왜 박근혜 정권 때 마무리 지려고 했다고 보냐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안될수 국민연금 있으니까. 동원하고 네. 이런 것들 안 된다. 지금은 저기에는 정유라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삼성은 그 국정농단 세력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가 돈 주면 도와줄 거다라는 그게 있었으니까 이 정권 안에 이거 부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봤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뭐 저는 그런 거가 약간 삼성답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있거든요. 저도 그 약간 우리가 요즘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엔드게임을 딱 보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그 앞에 이제 1200만 명 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앞에서 뿌려놨던 떡밥들이 11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 엔드게임을 보고 나서 그 전 거를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 전에 그 10년 전에 했었던 영화들에 엔드게임에 나올 만한 떡밥들이 다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이재용한테 삼성전자를 넘겨주기 위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 전부터 진짜 굉장히 그 떡밥을 충실하게 다 깔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 때 마무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삼성답지 않은 무리수를 가망이 없어 보여가지고. 보기 시작했다고 봐요. 네. 정말 삼성답게 했으면 그 사실 상속도 불법 상속에 대한 것도 그걸 무죄를 받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니까 받아낸 거였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을 했었고,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한 번에 면죄부를 받아내고, 그 면죄부를 받아내서 그 2차, 3차의 면죄부를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삼성공화국이지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죠. 삼성전자를 이재용한테 공짜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걸린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발전체로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이재용이 없어도 이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카스맨님 말이 맞는 게, 삼성이 생각했던 일정표보다 회장님이 일찍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서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근데 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일단 승계 목적 반, 그 다음에 삼성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해볼 생각 반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반 정도 있었다고 봐는데,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삼성도 오판한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 정도의 능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이때까지 이익을 내본 적이 없는 그냥 돈이 들어가는 회사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거대한 장난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들한테 사준 큰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죠. 그 요즘에 이 삼성이 좀 이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곤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네. 약간 위기가 올 때마다 꼬박꼬박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 요즘에 그 의식은 없지만 그 뭐야 반응은 하는 뭐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의식은 없지만 호전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오해모의 황제님이라고 아뎁투스 테라의 등대를 밝히고 있는 황제님인데 이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안 됐어요. 이재용 입장에서는 이재용 쓰러지셨으면 안 쓰러졌으면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뭐 아니 되게 네, 돌아가신 젊어요 거죠.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그 얼마 전에 한진 그 조영호 회장도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건희 회장도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뭐 80, 90 막 이렇지가 않아. 근데 쓰러졌을 때가 아마 70대였을 거예요. 이제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전형적인 VIP 신드롬의 피해자예요. VIP 신드롬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무 높은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잘해주려고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자택에는 상주 간호사도 있었고 상주 뭐 제세동기 그다음에 뭐 근처에 응급 연락체계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있었는데 그 프로토콜을 다 지키다 보니까 바로 그냥 CPR 하면서 삼성병원 쉥 갔으면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택에서 내려와서 순천향병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옮기고 그런 과정에서 좀 손상이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건 삼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인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장수하지 못하는 거 보면 네, 인생은 주사위 굴림이라서 주사위 다이스 갓의 가오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 말이. 그 많은 돈을 이거 쓰러져 계시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 제가 만약에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맹장 터졌을 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럴 수도 있죠.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저희 못했지만 요로결석도 네. 제가 왔거든요. 네. 그 요로결석도 지금이야 뭐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아파서 죽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야, 그 요즘에 참 세상이 좋다. 내가 요즘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안 그랬으면 그런 죽었을지도 사람들 모르겠다. 많죠.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반도체랑 바이오로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재용이 형이 감옥에 다시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넣는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막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정부도 지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잘 들어가. 그렇게 근데 그러면 또 삼성 반도체 막 확 불타오르고 막 잘 되고 이러지 않을까. 삼성은 근데 진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회사죠. 정말 국뽕에 취해도 되는 회사라고 저는 확신해요.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게 많아서 일본이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회사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가장 부러워하는 회사 삼성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반도체 비메모리 이쪽에다가 투자를 할 거고 이미지 센서 이런 것도 지금 뭐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삼성의 기술에 대한 좋은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또 바이오로직스에서 증거 인멸을 했던 게 지금 뽀록이 나가지고 이게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갈 거냐? 사실 안 올라가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증거 인멸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은 그 정유라 말 사준 거가 이제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쪽에서 이제 그 뭐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좌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김어준 씨나 뭐 네. 주진 씨나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삼성의 무리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엮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은 저는 좀 별개의 사건이 아닌가. 좀 그래서 안 들어간다.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저는 안 들어간다에 반쪽 정도 걸겠습니다.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사행드 반쪽? 저는 약간 반 이상의 확률로 그럼 들어갈 두 것 쪽? 같아요. 근데 들어가면 좋아진다. 삼성.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들어가지만 삼성은 삼성은 좋아진다. 흥할 것이다. 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고 뭐 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한테는 별 문제가 그렇죠. 없기 우리한테는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뭔가 들어가야 이재용이 감옥에 가는 건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진짜 큰 상징성이거든요. 근데 또 근데 사회정의가 죽어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은 사실 좀 그런 건데. 저는 또 괜히 그래가지고 뭐 꼬장 부린다고 투자할 거 안 하고 그럴까봐 그러면은 저는 별로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은 안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나간다. 네, 한표 하겠습니다. 보세요. SK의 운을 모르시나요? 실력보다 운인데. 자, 삼성 반도체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바이오로직스의 증거 인멸 뉴스가 나와서 이거 다뤄봤습니다.